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 문섬 앞바다에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가 자생하고 있는데요. 관광 잠수함이 운항하면서 이 연산호 군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눈을 맞아 하얀 소나무처럼 생긴 긴가지 해송. 1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는 문섬 앞바다의 대표적인 연산호입니다. 보랏빛을 띠고 하늘하늘 흔들리는 자색수지 맨드라미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지인 문섬 앞바다 전체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호 군락지 옆으로 가보니 산호 군락이 보이질 않습니다. 산호가 붙어 있어야 할 암벽은 군데군데 무언가에 긁힌 듯 굵고 하얀 흔적이 남아있고 암석 표면은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수심 10에서 20m 깊이의 바닷속 안반이 훼손된 건 관광 잠수함 탓이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산호를 더 가까이 보여주기 위해 잠수함이 암벽 가까이 운항하면서 암벽이 긁히고 산호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잠수함이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안반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지형 훼손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했고요. 또 해저에서 잠수함이 잠시 멈춰서는 중간 기착지가 비정상적으로 반듯하다며 평탄화 작업을 한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거의 지형 자체가 디귿자 형태로 이 관광 잠수함 운항을 위한 어떤 의도적인 훼손이 발생한 건지 조사를 해야 된다. 잠수함 운용사 측은 조류 때문에 잠수함이 밀려 암벽을 긁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바깥쪽에 고무 매트를 붙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기에 따라서 운항 코스를 변경을 하고 하면서 가능한 자연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은 정기 모니터링으로 산호 훼손 여부를 확인한 뒤 잠수함 운항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정밀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자신이 몰던 화물차 뒤에 쇠사슬로 개를 묶고 달리던 남성이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동물 학대라며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도리어 뭐가 문제냐며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쇠사슬로 된 목줄이 채워진 갈색 개 한 마리. 쇠사슬이 연결된 곳은 다름 아닌 화물차 뒷문입니다. 그제 저녁 7시쯤 제주시 외도동에서 개를 화물차에 매달고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경적을 울리며 차를 멈춰 세운 뒤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네. 검색이어서 뭔가 있는데 매달려서 가고 있었어요. 뒤늦게 화물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후방 카메라로 개를 지켜보면서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격자들이 동물 학대라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이 올 때까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얘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니 태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비상등을 켜고 낮은 속도로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준 것뿐이다. 이게 어떻게 동물 학대냐 이러면서 너무.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지인의 개가 혼자 돌아다녀 데려다 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새 도정 인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 당선인은 처음으로 현업 부서를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고 인수위원 인선도 마무리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도정 업무 파악을 위한 첫 공식 방문 부서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를 찾았습니다. 119 신고 접수와 출동 현황을 비롯해 종합상황실 운영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았습니다. 그 위험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다는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만 받고 이러는 시스템이 아니고 사실상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하루 240여 건의 출동 가운데 14% 가까이가 관광객이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국가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이 아닌 이 국민들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데는 비용을 저는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만들 것인지 이러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 인선도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의 송석원 제주대전 총장과 부위원장의 허남춘 제주대 교수를, 기획조정위원장에는 김태윤 전 제주연구원 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도민통합과 자치분권 업무를 맡을 도민정보위원회와 환경과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위원회, 1차 산업과 관광 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할 혁신성장위원회를 만들어 16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86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뒀습니다. 당선인이 도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내세웠잖아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학계 중심의 그런 인선이 돼서 문화는 하지만 약간 그 위원회별로 특성들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인수위 인선을 마친 오영훈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식을 갖고 도정 전반에 대한 첫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17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취임을 위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고창근 위원장과 김양택 부위원장 등 위원 1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제주국제교육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인수위는 미래교육소통분과와 학교체제 개편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 김광수 당선인의 공약 실행을 위한 계획과 정책 방향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1심도 마치지 못한 책임자 처벌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이런 입장은 올해 일어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동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건 무엇일까요? 광주 MBC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건물이 무너져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친 광주 학동 참사.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이 사고가 1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족들을 아프게 한 건 아직 책임을 묻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철거 책임으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재판에서는 과도한 양의 살수 지시가 건물 붕괴의 단초가 됐다는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학동 참사 200여일 만에 일어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검찰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대표 이사는 품질관리자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후에 제도적인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더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학동 참사를 잊지 않겠다며 나온 추모공원 조성도 이제야 첫삽을 뜬 수준입니다. 광주시와 동구, 유가족들이 만나 세 차례 논의를 했지만 부지를 어디로 할지, 비용을 어떻게 할지 쟁점에 부딪혔고,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도 미온적인 태도인 것으로 알려져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사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까 추모공간 논의가 현재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학동 참사 1주기를 기억하는 추모식은 오는 9일 사고가 난 오후 4시 22분에 맞춰 사고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요즘 초여름과 봄을 오가는 날씨를 보이고 있죠. 오늘 전국 곳곳에 여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소나기도 예보돼 있는데요.
제주도는 맑고 햇볕이 쨍쨍하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해서 낮 동안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 19도, 그 밖의 지역은 1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햇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남부 지역 24도, 동부 지역 23도, 산간 지역은 2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도서 지역으로 오가는 해상교통 운항은 무난하겠는데요. 오늘 남해서부 먼해상과 제주해상으로는 오전까지 물결이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날이 흐리다가 일요일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보험 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신규 신청자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원숭이 두창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만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격리병상 9개를 준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의심 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음식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 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이 일하는 기업 사장의 머리를 접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가정폭력을 일삼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5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1심 판결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제주도는 결산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정산금, 국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과제와 공약 사업 등과 연계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방침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조정 없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상임위 개편안 부결 이후 수정 보완 상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상임위 개편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2명이 늘어난 도의원을 각각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추가 배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조례 개정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탑동광장과 아라 이동 근린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도내 4곳을 대상으로 성별이나 신체 능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설물 개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